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이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20킬러 내용입니다. 아이고 저희가 오늘 해림쌤을 못 모셨네요. 나 웃음기 가시고 얘기할래요. 나 괜히 웃음기 있게 진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진지하게 돼요 오늘부터 방송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차피 진지하든 진지하지 않든. 네, 진짜 진지하게 방송할 겁니다. 실제 하는 현실을 마주하실 때 힘드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3주간 특별 방송이잖아요. 네, 어차피 이제 정시가 끝났기 때문에 수시. 예, 현 고등학교 아니죠. 수능 이제 발표, 네네. 수능 발표가 나온 이래 정시 시즌이잖아요. 이제 15일 날 수시 발표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네네. 정시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하고 고2 학부모님들이 신경을 곤두쓰고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실 거예요. 자, 그럴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십시오. 항상 저희는 여유를 말씀드립니다. 한번 웃으세요. 어차피 자녀의 수능 성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마주하는 자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현재와 미래의 계획을 온전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3주간 특별 방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교차 지원. 네네.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쪽으로 분명히 넘어온단 말입니다. 침공이 이제 언론에서 침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자연계 학생들에서 상위권 학생들이야 중위권 학생들 그다음에 하위권 학생들 인문계 지망하는 학생 중에서 상위권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이 과연 이 교차 지원에 따른 어떤 전략적인 태도를 취해야 될지 오늘 그거 방송을 해드릴 거고요. 19일 날은 이제 상위권 대학 그죠. 스카이랑 의학계열 입시가 과연 정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시 지원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몇 점 정도가 진행이 될 건지 네. 특이사항은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드리는 방송을 하게 되고요. 가장 관심 있는 방송 그래 26일인가요? 26이죠. 그래 우리의 이거 다 관심 없어. 우리의 서울로 어떻게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수능 성적으로. 아니면 좀 우리 애가 좀 성적이 좀 나쁜데 우리 어떻게 좀 수도권 갈 수 있어? 이런 예. 방송. 그래서 정시 지원 전략에 예. 관련된 인서울 하기가 26일입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제일 먼저 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하시죠? 예. 임박해서 방송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차 지원 전략은 사실상 변동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카이랑 의학계열 입시도 변동이 없어요. 큰 틀에서는. 그래서 이걸 먼저 방송해 드리고요. 변동성과 추세 예측이 가장 필요한 실제 관련된 지원 전략에 대해서는 26일 날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하는 교육진담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갈 테니까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한번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죠? 괜찮네. 네. 다 하게 뭐 보니까. 제가 안 한 게 이상한 거였어요. 한 달 내내 설명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엄청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네. 이게 상승 곡선을 띄고 있고요. 이제 네. 방송들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어만세도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1타 강사를 모셔다가 네.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서 1월 달에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교육 칼럼에 관련된 방송도 진행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부산 영상. 나 그거 뭐 그런 식의 방송보다 아니 진짜 영상 너무 잘 봤어요. 부산 거기가 무슨 부경대학교였죠. 거기 부경대 홀이었습니다. 한 300명 꽉 쳐셨더라고요. 왜 저도 안 불렀어요? 아니 이제 부산 가는데 여기 설명회가 있으시더라고. 올가국어에. 그날 잡은 거네. 내가 잡은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날 잡은 거네. 그날 그쪽에서 잡아가지고 나 초대해가지고. 유정걸 원장님? 예. 유정걸 원장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어요. 멋있는데. 아니 잘생기셨는데.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밀리는 거야. 마스크 벗어볼까요? 한번 그 얘기하더만. 벗으면 큰일 나지. 자, 들어갑니다. 교차 지원 어떻게 될까요? 12월 9일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날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게 카톡과 문자 메시지 알림이 어느 순간 6시 이후부터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부터 계속 울리기 시작하는데 그 좋은 울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시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좀 남아있는 일정을 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시 발표가 12월 15일 날 발표를 하고 최종 추검하고 등록 마감까지 10월 27일인데
그다음에 정시 이제 수시가 다 끝나고 정시로 이제 지원하는데 원서 접수가 12월 29일부터입니다. 저희 방송은 26일 날 특집 사회본하는 방송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이고 12월 29일부터 뭐 1월 2일까지 이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가군, 나군, 다군에 맞는 이제 학교를 이제 세기 학교를 이제 정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저희가 그 전에 이제 방송을 가채점상으로 한번 이제 방송 인원이나 이런 걸 체크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인원에서 조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수능을 보고 나서는 수능 신청자 인원을 50만 8,030명이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확한데 데이터는 보면 수능을 본 학생 수는 총 44만 7,669명 수능을 본 학생입니다. 네네네. 좀 놀랬던 건 뭐냐면 지금 이 수학적인 부분에서 수능 신청자 인원을 봤을 때 확률 통계가 24만 669명이었고요. 미적분이 21만 199명, 기하가 3만 242명이어서 비슷하다. 이제는 문과이과가 비슷하다. 그리고 확률 통계가 조금 더 많았었어요. 네. 인원수가.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응시한 인원을 봤을 때 확률 통계가 20만 6,863명이고 미적분이 19만 4,798명, 그다음에 기하가 2만 7,305명 역전됐습니다. 역전이죠. 네. 그래서 이과 쪽으로 이제 시험 보는 미적분과 기하가 더 많아진 상태인데 사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문과를 지원 학생인데도 미적분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과를 보는 학생인데 확률 통계를 보는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만 가지고는 인원을 뭐 이과생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또 정확하게 사탐하고 과탐 인원을 또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와 역전됐네요. 그렇게 하면 맞죠. 예, 네. 이거 응시 인원이거든요. 사탐이 21만 528명, 과탐이 21만 834명. 자, 작년 데이터 보세요. 작년에 22학년도에는 사탐이 21만 5,482명, 그다음에 과탐이 20만 6천, 훨씬 사탐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올해 23학년도에 21만 833명 역전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과생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과생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입니다. 수능의 만점자 수능 등급컷 원점 등급컷을 좀 한번 보시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작년에 너무 불수능이었고요. 네네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엄매 같은 경우는 최고점 만점자가 표점이 149점이고 그다음에 합법과 작문 147점인데 엄매 다 맞으면 의대 갔죠. 근데 올해는 이게 갑자기 이제 확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아니요, 정상이라는 단어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 국어와 수학의 어떠한 난이도의 어떠한 이 교차는 네. 해거리 형태예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거 몰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추세다. 추세. 아직은 안정적이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언제 다시 이게 터질지 몰라요. 예. 네. 자 수학을 보면은 작년 수학은 작년 최고점이 147점 미적분이요. 네. 근데 올해는 145점이고 2점 정도 차이 나네요. 네네. 기하가 147점 작년이었고 올해가 142점이니까 5점 정도 차이 나는 거고. 네네. 확률 통계가 작년엔 144점이었고 최고점이요. 올해는 142점, 2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태에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어가 불수능이라서 이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하더라도 국어가 좋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머뭇거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가 또 뭐냐 여기 또 구분을 이렇게 보면요 문과 학생들로 봤을 때는 대부분 화작을 많이 선택합니다 국어는요. 예. 근데 이 표점 차이가 굉장히 지금 아까 만점자를 보더라도 130 언매가 134 합법 134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만점에서 보더라도. 그러면 보통 보면은 이과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언매가 그러니까 화작을 선택한 애들 11만 6,940명인데 언매를 9만
3,346명 엄밀히 이과학생 되게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표점이 높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요게 문제가 되는 건요. 자연계 학생들의 인문계과에 대한 침공의 본질은 국어와 수학이라기보다는 과학과 사회에서 과학의 표점이 높아요. 이건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상위권 학생들이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인문계 상위권 학과를 지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카이스트, 서울대, 그다음에 연대, 고대, 그다음에 한양대, 공대, 그다음에 뭐 반도체학과 같은 산학협력학과, 그다음에 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치대. 기본적으로 자연계 학생들의 상위권 학생들은 이 학과들을 우선 지원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인문계 상위권을 가지 않아요. 문제는 침공이라고 얘기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여기 못 가는 학생들 중에서 예컨대 내가 내가 연대 혹은 고대 공대를 갈 수 있는데 한번 내 서울대 한번 자율전공 뚫어봐? 이런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혹은 야 내가 여기를 가느니 내가 경희대나 중앙대 한번 뚫어봐? 로스쿨 한번 가봐? 이런 생각을 갖는 학생들이 중위권 학생들이 이제 넘어오는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는 문과 합격생 중에 이과생 비율이요. 문과학과 중에 합격한 학생들 이과생 비율이 60.3%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 대학이라고 지금 A 대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 대학 같은 경우는 문과학과에 합격한 이과생이 79%가 됩니다. 중앙대 아닐까요? 글쎄요. 입시 구조상? 그러니까 지금 입시 구조상 작년도 그 반영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수학 반영 비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세요. 수학은 이 인문 사회 계열에서 수학을 서울대가 40%고 지금 40% 넘는 데가 서강대가 43.3이거든요. 네. 서울시립대 인문 2 같은 경우는 40%, 중앙대 경제경영은 45%, 한양대가 인문은 40%란 말이에요. 제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인문 쪽에 수학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반대로 국어를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네. 이거 국어 만만치 않아요. 비율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서강대학교 36.7%예요. 근데 우린 여기서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게 인문계 지원한 학생들이 국어를 잘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연계를 지망하는 중사위권 학생들이 국어를 못 보지 않아요. 뼈 때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본 등식 구조가 틀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연계든 인문계를 지망하는 학생이든 국어는 비슷하게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학에서의 표점 차이가 생기는 거고 그쵸? 과학에서의 표점 차이가 생기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생기는 이 표점 차이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예상을 미리 좀 드리면 시간 좀 많이 오버돼서 미리 드리면 작년도 재작년도 컷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예,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번 추세에 대한 예측 변화를 한번 도모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6일날 방송을 꼭 들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는 언론이 지금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워딩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한국사회학회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정시와 수시 중에서 부모의 배경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게 어디냐? 그래서 정시거든요. 근데 언론이 자꾸 금수저정 하니까 수시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시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현재 자연계의 인문계 침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이게 그래도 되고 익숙한 일인 것처럼 입시의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원래 안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원래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가볼까? 이런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넣게 되는 케이스가 언론의 보도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한 10일간 그런 흐름들까지도 분석해서 26일 방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파급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선회하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인문계 학생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학과를 어디로 튀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게 연쇄 효과거든요. 내려오면 차고 또 내려오고 차고 내려오고 차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옛날 점수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올해의 점수로는 가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겨날 수가 있는 흐름이 있죠. 네, 그런 흐름들까지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 하면은 그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방송 오늘 교차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계속 다음 주 계속 얘기할 건데 네. 먼저 제가 꿀팁을 좀 드린다면 그렇죠. 예 보시면은 이거 잘 한번 분석해 보시고 하면은 아주 좋은 해답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건국대 같은 경우 인문 원투가 있어요. 이렇게 네. 원투로 나눠져서 모집을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율들이 달라요. 그다음에 시립대 같은 경우도 인문 원투, 그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도 인문 원투 또는 인문계열, 상경계 이렇게 구분해서 뽑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네네. 요거에 대한 반영 비율들을 잘 분석을 하면요, 인문 학생들이 오히려 이걸 역공으로 쓸 수 있는 전략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방송을 계속해서 다음 주, 그다음 다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투를 분석하라. 미리 말씀하시네요. 다 얘기 안.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다른 계속 방송 다른 방송이 불안이- 요즘 우리 방송 너무 많이 따라하던데. 계속 방송.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차 지원은 피할 수 없다. 네. 좀 말씀드립니다. 교차 지원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교차 지원의 흐름이 되게 많아진다. 왕성해지고 흐름이 강해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영하지 않고 입시 전략을 짤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입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새로운 변신과 변화의 내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서부터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의 왕. 사실 깔끔해. 예. 마무리하시죠. 정리를 잘한다는 건요. 전체를 조망한다. 아 부산 방송. 부산 방송. 왜또 그러십니까? 아 너무 잘 봤어요. 진짜 너무 잘 봤어요. 아, 예, 부산 방송. 고맙습니다. 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